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SK바이오팜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팜도 그렇고 지금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지금 실적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엑스코프리 관련된, 그러니까 세노마메이트죠. 관련된 SK바이오팜에 대한 실적 이슈라든지 아니면 어떤 증권사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대부분이 뭐다?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뇌전증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SK바이오팜이 미국 내에서 직접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죠. 일단은 미국에서 처방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라는 거, 그 전 분기보다 더 많이 팔렸다라는 거, 더군다나 이번 분기에는 일본 파트너사 오너 약품으로부터 받은 마일스톤이 있죠. 이게 뭐냐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지금 SK바이오팜이 세노바메이트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걸 만든 거죠. 근데 이거를 간접 판매가 있고 직접 판매가 있어요. 직접 판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국에서처럼 미국이 아예 자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SK바이오팜이 약을 만들어서 자회사한테 보내면 그 자회사가 미국 전역에 판매를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직접 판매라고 하는 거고, 간접 판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A라는 제약바이오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SK바이오팜이 약을 만들고 이 A라는 회사가 온 거예요. 야, 너희들 그거 내가 한국에서 팔 테니까 나한테 넘겨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모든 거를 다 넘기진 않지만, 그래 너희들 그러면 한국에서는 너희들이 좀 팔아봐 라고 해서 여기다가 물건을 맡긴 거고, 그 물건을 팔아서 수익을 내겠죠. 그러면 수익의 한 자릿수가 될 것 같아요. 5%든 3%든 6% 정도 간의 로열티 주고, 초반에는 뭐예요? 이 약을 가져온 거에 대한 조건으로서 계약금이라든지 보상금 이런 것들을 주는 거죠. 그게 우리가 마일스톤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한 75억 정도가 좀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어디서? 일본으로부터 받은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일본이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로열티라든지 이런 거 말고 자회사를 만들었죠. 이 약을 팔 자회사를 만들었고, 그 자회사의 지분을 SK바이오팜이 가지고 온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팔아가지고 로열티, 그러니까 한 개 팔아갖고 얼마 정도 수수료를 받는 이런 것들의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랑 일본은 마일스톤 받고 여기서 판매했을 때 나름 일부 추가금을 받는다든지 로열티를 받는다든지 이런 쪽으로 계약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모든 증권사들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오케이를 하는 거예요. 즉 뭐냐, 이미 미국에선 잘 팔리고도 있고 유럽, 일본, 중국, 한국에서도 잘 팔릴 거라고 좀 판단을 하는 거죠. 유럽에서도 잘 팔리고 있고, 아직까지 허가가 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그 다음에 일본, 중국에서도 허가를 추진을 하고 있고, 허가가 나면은 당연히 뭐예요? 로열티 수익도 늘어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AI라든지 글로벌 전력 수요처럼 의약분도 확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확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거지만, 나이대, 지금은 성인들인데 그 성인에서 청소년이라든지 조금 더 어린 아이들까지도, 그 다음에 부분 발작에서 전신 발작까지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간적인, 그러니까 영역이 확장이 되는 건데, 나이에 대한 영역, 그 다음에 질병에 대한 영역, 그 다음에 이제 국가에 대한 영역,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확장이 되다 보니까 하나의 약으로 지금 100만 원을 벌고 있다. 근데 영역이 이렇게 넓어지면은 150만 원을 벌 수 있다. 즉 1.5배에서 2배 정도의 매출이 나올 수 있다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조금 증권사들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일단은 이제 두 번째 파이프라인을 좀 봐야 되는데, 다음 신약 후보를 좀 찾고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지금 임상 3상까지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 이제 카리스마메이트라는 신약이 있는데, 희귀질환 신약이거든요. 물론 이것도 나온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영향은 주기는 하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큰 영향을 주거나 그러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SK바이오팜이 과연 이 세노바메이트에 버금가는 어마어마한 블랙버스트급 약을 또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거든요. 지금 수노시라는 약도 있기는 한데, 지금 수노시도 나름 성장을 하고 있기는 한데, 워낙에 세노바메이트가 임팩트가 강하다 보니까 수노시의 성장이라든지 수노시가 벌어들이고 있는 돈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관심을 못 받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증권사들이 거의 한 15만원 이상을 목표가로 세팅을 해놓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정도 13만원 정도를 본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올라가면 이 구간란에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서 한번 저항을 받는다라고 하면 물량 조금 줄이면 되겠고, 강력하게 돌파한다 그러면 그냥 홀딩하면 되겠고, 여전히 뭐 시장이 어떻게 움직여줄지,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가 모르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언저리에서는 우리가 조금 상황을 보면서 좀 대응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게임으로 놓고 보면 1스테이지는 에스코프리가 보스를 깼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스테이지로 넘어가고 있는데 다음 신약이 뭐냐, 이런 것들입니다. 처음에 이제 연구 개발비 때문에 적자 기업이긴 했는데 작년부터 이제 매출이 올라오면서 흑자로 전환이 되었고 앞으로 이제 꾸준하게 성장을 할 거야 라고 보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두 번째 스테이지를 도전할 만한 신약을 준비하고 있는 SK바이오팜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레벨업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허브경제TV 공식 채널 보시면 중요한 것들 깔끔하게 정리해서 여러분 보기 편하게 올려놨죠? 놓치지 마시고 저희 이벤트 진행을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진행을 하는데 뭐 하루 이틀 기다려서 뭐 합니까? 미리 여러분들 문의를 주셔도 돼요. 저희도 오늘 뭐 이런 식으로 수익을 좀 냈고요. 여러분들도 욕심을 한번 내보세요. 욕심을 내서 이런 수익들 챙겨 가시면 어떨까 싶고요. 용기를 내서 저희 허브경제TV 진짜 한 2달 만에 하는 이벤트인 것 같은데 용기를 내서 오십시오.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